트렌드를 알고 있는 건 중요한데 그 트렌드를 쫓아가면은 생명력이 짧다. 그만큼 디자이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내가 늘 얘기해 주는 게 타임리스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 일본에 가면은 사실은 50년, 100년이 돼도 똑같은 식당들이 많아요. 그걸 유지하고. 그게 뭐 멋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실내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KCC 글라스 홈뮤즈 변가연, 이루리입니다. 네, 오늘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시대에서 회장하고 지금 명예회장으로 있는 김종호입니다. 실내 건축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서 이 자리가 정말 영광스러운데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대표님의 공간 철학이 가장 잘 반영된 프로젝트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제일 애착을 했던 거는 그 파크롯이라는 그 웨일리스 호텔을 우리 처음 소개했던 그 정선에 있는 그 프로젝트가 제일 그 기억에 남고, 그때 평창 올림픽 때문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웨일리스 호텔이라는 그런 개념을 한국에 처음 소개시키면서 이것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했던 게 그게 아마 제일 그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같아요. 저는 대표님의 공간 디자인은 다른 공간과는 차별화되는 고유한 디자인 철학을 지니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디자인에서 그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그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서는 대표님만의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모든 디자인에는 보통 알고 있듯이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어떤 디자인이 주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멋있게 만들고 예쁘게 만드는 거는 난 데코레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를 만드는 게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난 우리 디자이너들한테 꼭 얘기해 주는 게 같은 원을 그리더라도 거기에 뭐 1000가지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쁘게 만들고 그런 거는 디자이너가 아니다.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그 프로젝트에 어떻게 녹여서 집어넣냐. 그게 내가 생각하는 한 끗 차이 아닌가. 특히 요즘에는 그 클라이언트하고의 호흡을 어떻게 맞추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디자이너가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디자이너다. 그렇게 생각해요.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디자이너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딱 받았을 때 바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고 도서관에 가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그림을 그리는 친구는 그 잠재의식 속의 디자인, 서브컨셔스 디자인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도서관에 가서 보는 친구도 있고. 근데 보통 뭐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걸 세컨더리 리서치라고 뭐 하는데 지금 세대에서는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광고를 보면은 배우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상파 광고가 8초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주로 내 주위를 둘러싼 뭐 그런 거, 그리고 내 경험.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그 영감이라기보다도 어떤 모티브를 찾는 거죠. 공간 디자인에서 디자인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의도와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디자이너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 응용 미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적인 성향이 강해요.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 미술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되든 회사가 되든 사회가 되든 진짜 필요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를 자기 거와 해가지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와 한 몸이 돼가지고 그걸 공부해서 그걸 거기에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해서 풀어주는 거. 그게 가장 그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요. 현재 디자이너로서도 활동 중이시지만 18대 한국 실내 건축가 협회장직도 맡으셨었는데요.
한국실내건축가협회장을 역임하시면서 가장 뿌듯하셨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실내 건축가 협회라는 게 코시드라는 게 그 디자이너들의 모임이고 권익을 보호하고 뭐 이제 그런 모임이죠. 그러니까 NGO 성격인데 이제는 사회에 소통을 해야 된다. 사회에 우리가 혜택을 받아서 먹고 사니까 뭔가 공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그런 걸 했었죠. 근데 자기네 권익을 자꾸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사회하고 소통을 해야 돼. 봉사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걸 난 그때 계속 얘기를 해줬죠. 그게 제일 아무튼 뿌듯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KCC 글라스와 한국실내건축가협회는 12년 이상 오랜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KCC 글라스와 협업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이렇게 오랫동안 인연이 이어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KC 글라스하고 인연을 맺은 꽤 오래됐죠. 일종의 장학 사업으로 그 대전 때 그 대전을 후원해 주시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계기가 됐었고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서 새로운 디자이너들, 영 디자이너들 지금 우리 두 분 같은 그런 분들한테 대전에서 상을 받았다 하면 장학금식으로 지급해 주는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KC 글라스의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든지 그리고 회장님의 의지 뭐 그런 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내 생각에는. 네, 또 KCC 글라스와 코시드의 협력을 통해 디자인적 영감을 얻으시는 부분이 있는지, 또 KCC 글라스와의 협업을 통해 영감을 얻어서 인테리어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포인트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시너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트렌드 분석하고 뭐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그건 서로 도움이 되는 거고 인테리어 제품을 개발하는 건 사실 우리 일이 아니고 KC 글라스 일인데 디자인팀한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그걸 알려면은 과거의 흐름을 또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먼저 파악하고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앞서가면은 또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 시점에 맞춰서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돌아다니고 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뭐 해야 되는 거. KCC 글라스가 앞으로 코시드와 좀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서로에게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코시드에서 좀 더 그 적극적으로 KCC 글라스와 협업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그 홈시시에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아까 말한 정몽 회장님 이걸 장학 사업으로 하면서 코시드에 후원을 해주지만 일종의 사회적인 공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간에 그 혜택을 받은 친구들은 같이 또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홈시시라는 브랜드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그 홈시시에 관련된 그 디자인을 또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사실 그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코시드하고 그 KC 글라스하고 세미나를 하든지 뭐 하든지 굉장히 프리하게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개발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런 게 유행하고 싶다 뭐 다를 수 있으니까 뭐 하이엔드가 좋다 아니면 뭐가 좋다 이제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어서 KCC 글라스와 코시드의 협업이 한국 실내 인테리어에 어떤 발전을 가져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10년이 넘었죠. 그 우리가 그 KC 글라스가 후원을 해준 지가 아마 학생들 사이에서는 실내 건축 대전이 상금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KC 글라스가 뭔지 홈시가 뭔지를 보게 되고 그러면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 제품을 써주는 것도 좋고 그 자기네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까 자주 만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협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실내 건축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고유한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고용 강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 뭔가 좀 젊은 디자이너들이 하는 작품들, 프로젝트를 봤을 때 해외랑 비교가 가능한 그 선상에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뭔가 해외 작품이라 해서 좀 더 퀄리티가 높냐, 디테일이 높냐를 했을 때
현재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실내 건축 디자이너분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정말 많은 퀄리티랑 디테일이 있다라는 게 충분히 느껴져서 옛날에는 이 한이 어떤 그 주제였으니까 이게 고통스럽게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도 그렇고 그러지 마라. 나는 처음부터 그랬어. 즐겁게 일하면서 일을 즐길 때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아마 디자인 사무실 중에서 우리가 해외 일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굉장히 독창적이고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민족이 굉장히 그 창의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 실현되지 못한 디자인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그런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그런 디자이너들이 일본에서도 뭐 디자인 공모에 뽑았다가 그걸 못하니까 취소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 디자인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디테일도 강하고 어떤 시공성도 굉장히 좋고 옛날에는 어떤 한이라는 거에서 그 굉장히 힘들게 디자인을 뽑아냈는데 요즘 세대 친구들 우리 디자인도 그렇고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거를 많이 뽑아내요. 네, 또 현재 실내 건축 트렌드 중에서 대표님이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흐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 트렌드가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패션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디자인 쪽에 굉장히 앞서가는 우리보다 더 앞서가죠. 좀 더 민감하고 그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하는데 옷을 자기네 볼 땐 이건 30대에 맞춰서 만든 옷인데 20대가 더 많이 산다.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특히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옛날에 흐름이 있었어요. 그거를 쫓아가다기보다는 요즘은 사실 자기 개성 그런 게 굉장히 강해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꾸밀 줄 알고 남을 쫓아가기보다는 트렌드를 알고 있는 건 중요한데 그 트렌드를 쫓아가면은 생명력이 짧다. 노 트렌드가 트렌드니까 그만큼 디자이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내가 늘 얘기해 주는 게 타임리스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 일본에 가면은 사실은 50년, 100년이 돼도 똑같은 식당들이 많아요. 그걸 유지하고. 그게 뭐 멋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어떤 정통성과 스토리가 있으니까 가는 건데 트렌드가 없는 게 노 트렌드가 지금 트렌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내 인테리어 제품과 건축 자재 분야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인테리어 제품이 뭐 굉장히 많죠. 앞으로의 그 이슈가 될 거는 나 이렇게 인건비는 사실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이제 시공적인 측면을 볼 때 왜냐면 자재니까 저는 가성비 높은 자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싸구려가 아니고 퀄리티가 있더라도 가성비가 높은 그런 것을 찾아서 발굴해내고 쓰는 게 자재를 파는 KC 글라스의 어떤 그런 게 아마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실내 건축 분야를 꿈꾸거나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라. 멀리 보고 천천히 뛰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꼭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저 모든 젊은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빨리 성공하고 막 대박을 꿈꾸는 막 이런 그 문화가 형성이 돼. 이게 어느 순간부터 어느 분야에 성공을 하겠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최소 10년, 20년은 있어야지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 있고 디자이너 학과를 나와도 디벨로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공 쪽을 갈 수도 있고 가는 길이 많은데 큰 범주는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천천히 가라. 배우면서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40세에 사장이 되든 50세에 사장이 되든 사장 끝이에요. 예를 들어 그게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겠어요. 특히 디자이너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점점 더 그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난 직원들한테 많이 배우고 요즘에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 나가서 또 배우고 그러니까 배우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알고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주면 겸손한 디자이너가 되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근데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큰 프로젝트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걸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고 어떤 시스템 속에서 잘 알고 있어요. 일단 그 분야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김종호 대표님과 함께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오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뜻깊었어요? 네. 예? 많이 배웠어요?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우리 젊고 야망이 있고 이런 젊은 그 디자이너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나도 리프레시 되는 것 같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건 꼭 주제하고 천천히 열심히 인내하고 항상 공부하고 나는 세상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게 슬로우 비디오고요. 그럼 내가 아마 여러분 나이 때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지식도 경험도 훨씬 간접 경험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지 말고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또 겸손하게. 또 저는 아주 뜻깊고 즐겁고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젊은 친구들 만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